네, 연일 이재명 랠리를 보여줬던 국내 증시인데요. 지금 중동 리스크가 발발됐고 여기에다가 차익 실현 압박까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꿈의 3천선 돌파를 사실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일단 그 목전에서 후퇴를 살짝 하는 상황이죠. 자, 허인한 대표님, 금요일장의 조정부터 살짝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 정부 출범 후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여기에 새 정부의 또 정책 모멘텀으로 좀 중수형 순환매까지 이루어지면서 좀 강한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네네. 하지만 단기 급등 구간에서 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타점에서 이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조정의 빌미 정도로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금융시장 외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 불확실성은 우리가 한번 확인을 이제 해야 되겠지만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제 이번 조정은 다시 한번 좀 이런 그 주도주들을 비중 확대하는 그런 또 찬스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흐름을 보면요, 뭐 거의 열흘 정도 만에 2,700선을 넘었다가 2,800을 밟고 그리고 이제 2,900선 위까지 정말 쉼없이 달렸었단 말이죠. 그런 행보였는데. 이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 목요일까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올라와서 이러단 체한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있긴 했거든요. 김진 대표님. 네, 그렇죠. 뭐 너무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2,900포인트를 쉽게 뛰어넘었는데요. 이 상승한 이유를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미중 간의 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네. 그리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권사들도 앞다퉈서 컨센서스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단기 상승폭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하게 급등했다는 점이 사실은 가장 큰 지금 내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난 2월 달 이후에 이번 장세에서 다시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따라서 3,000포인트를 바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요. 왜냐하면 미중 간의 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소멸이 되고 또 새 정부의 허니문 랠리 기간도 이제 2주차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끝나갈 시점이 됐고요. 거기다가 또 마침 중동 리스크까지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지펴준 거죠. 따라서요. 현재로서는 3,00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관세라든지 금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모멘텀이 발생해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유지해 드리겠고요. 네. 그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전제하에 트럼프가 이제 1, 2주 내에 서한을 통보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 6월 달은 이제 동결로 예상되는데 과연 이제 7월 달에 금리 인하 될지, 그리고 최소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아마 시장은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요, 지금 단기 조정으로 쉬어갈 타이밍은 맞고요. 네. 그 타이밍에서 때마침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듯이 중동에서 이렇게 리스크가 터진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제 이런 조정이 예상된 관점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번 주부터 주식 비중을 좀 축소시켜드리고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미리 좀 해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금을 확보한 상황이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차익 실현 내지는 현금 확보한 이 현금을 가지고 시장의 조정이 조금 더 나왔을 때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측면으로 잠깐 제가 지지라인 한번 잡아드리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에서 2,670까지 좀 제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동 리스크가 조기에 진화될 경우에는 뭐 약간 위쪽인 2,800에서 2,770까지 정도면은 지지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중동 리스크가 좀 더 이어진다면 740에서 730까지, 조기 진화된다면 750선까지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구 대표께서 전에 방송에서 뭐 지수 예측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2,900까지는 넘어가는데 그 이후에는 조정을 또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과치가 지금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점에서는 코스피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수가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눌러줄 거냐 하는 거거든요. 궁금하죠. 네. 네, 오늘 장중의 흐름을 딱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히려 바보 같은 기관들은 6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깜짝 놀란 거죠. 중동 그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누가 쏘은 거냐? 결국 기관들이 쏘은 겁니다. 그래요? 외국인들은 네. 매수를 700억 정도 했어요. 그럼 결론은 오늘 장중 저점만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이란이 보복을 할 거냐 이 문제인데 내가 볼 때는 보복할 능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고 네, 보시네요. 쉽지 않죠.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시일이 차일피일 뒤로 미뤄질 겁니다. 보복 기간 자체도.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지수는 별일 없네 하면서 다시 또 반등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저는 오버슈팅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동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잠깐 조정을 보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수를 제가 준비한 지수를 보면요. 3,000포인트 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여져요. 아, 그렇게 보세요? 시간 문제인데 오늘 조정은 오히려 상승을 위해서 이렇게 악재가 나와서 잠깐 단발적으로 흔들린 건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는 저런 판단이고요. 네.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2,800도 그 깨지지 않는 그런 선에서 움직여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놀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단발 악재에는 대응 전략을 잘 해주시면은 더 좋은 수익률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라인 자체를 보면 지금 2,900 돌파했다가 잠깐 밀린 거죠. 지난번 있었던 그 고점이 3,300포인트에 있는데요. 네. 꾸준히 어쨌든 매일매일 상승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올라가다가 주춤하다가 결국은 상승을 해주는 3,000포인트를 넘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간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또 말씀을 주셨는데 장중 저점보다도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올라왔고요. 외국인들도 장중에 매도에서 매수로 반전되며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에 기대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도 있죠. 외국인들이 귀환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데 어떨까요? 지금 조정을 랠리에 탑승할 기회로 삼는 게 좋을지 이동우 대표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뭐 저도 김영훈 대표님 말씀에 이제 좀 동의를 하는데요.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계속 불안정하게 이제 불확실성으로 보였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제거가 됐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매크로 환경이 조금 변화가 된 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쉬어갈 듯 했던 부분에서 현재 너무 강세인 건 맞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저는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전 세계 수익률 꼴찌였던 부분을 생각하면 작년 11월, 12월 달에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그리고 저희도 이제 힘들어 죽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네. 결국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면서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좀 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공석이었던 대통령직이 채워지면서 빠르게 정상화 과정과 그리고 추가 정책 기대감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분명히 메리트로 작용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네. 또한 심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을 안 하던 분들이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실 때가 최고점일 때가 가장 많은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전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작년에 이제 뭐 미국 쪽으로 넘어갔던 주식 투자자들도 이제 아름아름 이제 수익 실현을 하거나 일부의 수익 실현을 많이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이제 다시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까 말까를 고민하는 구간이라면 아직은 국내 시장에 조금 더 남아 있어야 되고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이제 코스피는 이제 앞선 고점들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3,3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당분간은 조정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는 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장중에 그 출렁임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좀 불안감을 느끼셨을 수 있죠. 뭐 많은 또 올랐던 종목들이 고꾸라지는 모습도 나타났었고 뭐 외국인들도 이제 또 다시 파는가 불안했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쪽으로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김영구 대표님. 그러면 최근에 그 단기 랠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중심에 서는 게 아니라 역시나 또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거는 과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참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네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죠.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성향이다라고 하면은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습니다. 오. 대신 그만한 위험 수위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도 잘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방어적이라면 오히려 안전한 바닥주들을 갖다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 빠른 거로 올라탔다가 위험한 그런 부분 또 바닥주를 매수했는데 안 가는 부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 잘 보셔야 되는 게 지주사들이 낙폭과대돼 갖고 바닥권에서 기에다가 요번에 최근 들어서 한화, SK, 효성, 코오롱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지주사들 그랬죠. 그러니까 예. 바닥주들에 있으면서 뭔가 호재를 갖고 있고 거기다 실적까지 안정이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면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지수가 3,000을 넘어가면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신 바닥주라고 아무 바닥주가 아니고 분명히 호재성 재료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야 가능한 것이고요. 네. 따라서 제가 포스코 퓨처엠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종목처럼 바닥주이지만 충분히 올라갈 근거가 있고 또 외국인이나 수급 기관들이 수급을 굉장히 좋아하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이런 종목들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오히려 바닥주들의 신경을 쓰고 너무 기한에 얽매이지 말고 좋은 종목들을 잡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은 수익률도 뒤따라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서 선행해서 들어가야 그 수익을 기대하는 바를 거둘 수가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게 또 어렵다 보니까 쉽지 않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엇박자를 탄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허인남 대표님, 지금부터는 어떤 흐름들을 좀 예측하면서 대응하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새 정부 출범 후 이제 국내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을 한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이 종목을 샀다기보다는 이제 국내 증시 즉 지수 매매를 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제 이 정도로 한번 이제 지수를 이제 받쳐준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중수형 순환매가 나올 텐데 역시 이제 그 민주당 정권이 이제 출범하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정책 모멘텀을 갖고 있는 정책 관련주들이 이제 본격적인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가장 큽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한 이제 친환경 섹터 그리고 또 이제 AI 소프트웨어와 또 AI 반도체 등 이런 주도주군들을 이번 중동 리스크로 인한 이제 단기 조정을 활용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오늘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인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쪽으로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보니까 기존 화폐 고정 가치로 약간 대입을 하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그래도 좀 확보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더라고요. 실제 발행 가능성이 이게 있어요, 허인남 대표님? 네, 우선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제 그 정부 이제 법안 발의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공약 수준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씩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도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달러 기반 그 스테이블 코인 기업이 급등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 전산기본법 대표 발의를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5억 원 이상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는 이제 한국 법인은 이제 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실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공간에서는 역시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FOMC 회의, BOJ 회의 같은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이 예정돼 있는데 뭐 한미 관세 협상도 예정이 돼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 두루 저희가 시장 전망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우 대표님 어떨까요? 이런 불안감을 좀 상쇄하면서 또 다시 한번 방향을 위로 올려줄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금요일 상황이 조금 급변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들은 이제 그냥 고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번 FOMC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긴 한데요. 파웰 의장이 이제 향후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도 하반기에 관세 이후에 아마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보고 행동하겠다라는 그 부분들이 좀 강해서 결국 이제 거기에 대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가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국내 증시만 흘러가는 조금 더 상승을 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새 정부 정책 기대감들이 뭐 허니문 기각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나 뭐 수급 자체가 그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면 그쪽에 이제 매수세를 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결국 이제 안 갈 때는 언제 가느냐 이런 시기가 있었다면 이제 막상 시장에 가니까 좀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 상승을 잠재울 악재가 이번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향후에 이제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관세 협상,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좋든 나쁘든 결정이 나주면 거기에 따른 대응들이 나오기 쉬워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네. 또 불확실성으로 만들어질 해소라는 부분들로 만들어질 수 있어서 결국은 요 조정 구간들이 충분히 돌파 매매와 반복 매매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영구 대표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랠리를 보여주다가 뭐 어마어마한 화력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오늘 잠깐 좀 제동이 걸렸죠. 다음 주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강조 좀 해주시다면요. 네. 지금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뻔하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밀어붙인다고 그 파월 의장이 가만 그냥 네 그렇게 할게요 하는 양반이 아니잖아요. 결국 동결된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한미 관세 협상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조율하는 수준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 지수에 걸림돌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히토류 때문에 또 이제 어느 정도 풀려가는 상황인데 뭐 그런 내용들로 보면 결국 지금 우리 지수가 올라온 이유 자체가 결국 대통령 약발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동 문제는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고 네네. 그 소나기도 뭐 계속 내리는 소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그냥 옷깃 적시는 정도? 요 정도 보여지고 그다음에 다시 또 올라갈 것이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 책임은 그 모든 것들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식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 많은 자료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 접하실 수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